네, 안녕하십니까. 표창마루 서혜성입니다. 표창마루 2교시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시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뭐 도시를 리모델링 한다, 혹은 도시를 다시 재생한다, 도시를 다시 만든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말을 골라봤습니다. 다시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전국에 한 세 군데 정도 중요한 지역을 찾아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배다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산이라는 데를 같이 또 얘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가서 그 얘기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군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에 있는 포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대에 큰 지역적 변화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자신들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무슨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매고 축항 공사장에 추력을 한다. 흙지게를 등에 지고 10여 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일에 어깨가 붓고 등창에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누구 말씀인 것 같으세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백범 김구 선생님 글입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중에서 내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왜 내항이라고 부르냐면요, 인천항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항구로서 오래되었다는 거죠. 이 인천항은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 항구를 만들 적에 축대를 많이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부를 적에 인천 축항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효창 공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왜 여기 왔느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곳 우리 효창 공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십니다. 1946년도에 만드셨죠. 근데 백범 김구 선생께서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적에 그 17년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다가 그 감형이 되셔가지고 인천 감리사에 수감되셨습니다. 인천 감옥에 계셨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발에 족쇄를 차고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마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일제강점기 죄수 신분으로 이쪽에 끌려왔던, 그래서 걸어갔던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인천 내항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진으로 그 당시에 공사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 족쇄를 차고 그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강제노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천의 근대식 항구를 만드는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효창공원과 인천 사이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곳이 어디다 하면은 바로 인천 내항이다. 그중에 축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인천에 대해서 아주 그 감회 어리게 또 글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45년도 11월 23일 날 이제 환국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귀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셨습니다. 환국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시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김구 선생님 쓰신 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38선 이남만이라도 돌아보리라 하고 제일 먼저 인천에 갔다. 인천은 내 일생의 뜻깊은 곳이었다. 22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3살에 탈옥 도주하였고 41살 적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이감되었다. 저 축항에는 내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옥중에 있는 이 불효를 위하여 부모님이 걸으셨을 길에는 그 눈물 흔적이 남아있는 듯하여 49회 전 기억이 어제련 듯 새롭다. 인천에서도 시민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처음 갔던 감옥이 인천 감리사였습니다. 그때는 청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105인 사건, 안학 사건 혹은 안명건 사건 이렇게 부르는 사건으로 다시 이제 투옥되셔가지고 인천에 이제 끌려오셔서 그 축항 공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에 가시게 되거든 그 부두 하나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끌어다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효창공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역사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인천에 저만 간 게 아니라 인천에 축항에만 간 것이 아니라 인천에 가면 아주 유명한 배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다리란 무슨 뜻이냐면요. 배로 다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다리를 구조물로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배에 한 두세 척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고 해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다리 혹은 주교 혹은 선교 이런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리를 만들었던 곳인데요. 나중에 근데 그 배다리가 그 쇠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 배다리에는 사실 1883년에 인천이 이제 개항이라고 사실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개항을 당한 거죠. 그 개항을 하고 나서 개항지에 있었던 분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인천에 모여 살게 된 곳이 인천 배다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3.1운동이 인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배다리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창에서는 정말 가볼 만한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박경리 선생이 거기서 또 신혼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 서점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한국인들이 처음 세운 학교가 인천 공립보통학교인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창영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알만한 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현진 선수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왔던 강제구 소령 또 이제 그 학교를 나오셨고 작곡가로서 유명한 최영섭 작곡가 그러니까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고유섭 선생이라고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우리가 뭐 문화유산 답사기 뭐 이런 책들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런 것에 모든 원조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송도박물관 관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았고요. 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적 답사라고 그랬는데 고적에 대한 기록을 한국인의 시각으로 만들어냈던 정말 훌륭하고 또 뛰어난 학자이신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배다리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배다리에 많은 분들이 있으셨겠죠. 그곳을 한번 그 일대에 인천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한번 같이 돌아봤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 프로젝트 전체 이름이 구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배달의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했고요. 예. 네, 일종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계측이라 할 수 있는 예. 청년과 예술인, 그다음에 다문화인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예지, 관광, 문화적인 이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배달이 문화예술 거리에 갔더니 다양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서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냥 공장을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만드는 그런 양조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약방을 개조해서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지역 분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는 장소인지 우선 그게 느껴지면서 많이 아끼고 계시구나. 하나하나 보니까 환경을 생각한 그런 코너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 특성도 되지만 지역의 그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그 정체성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 지역 부근이 또 경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인 지역을 떠나서 경상도 지역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 있는 곳을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은 그 이름 자체가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통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통영은 그 조선 후기에도 이미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영을 넘어올 적에는 고개 언덕에서 각근을 풀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와서 양반 양세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일찍 더 깨어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다리 그 문화공간을 얘기할 적에 얘기했던 박경리 선생 고향도 바로 통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통영이라는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개방성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도 학교에 여학생들이 더 일찍 학교에 가는 그런 곳이게 됐습니다. 뭐 예술가로는 그 유명한 그 문신 조각가 혹은
그 시조시인으로 유명한 김상옥, 뭐 혹은 윤희상, 뭐 이런 분들이 통영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온 목포도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풀어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그 윤희상의 음악 공간과 더불어서 한 마을을 콘서트홀로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통영 전체 도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출신의 고향 출신의 사람과 또 문화 콘텐츠와 역사를 같이 결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통영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 노윤아 국장이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했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제일 꼽을 만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통영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존의 신화조선소라는 곳이 이제 폐업이 되면서 14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복합문화시설, 창업공간, 뭐 교육시설 등을 만든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냥 그 옛날 걸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걸 현재 콘텐츠와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조선시대까지는 그냥 한가로운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산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군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군산은 호남평야라는 거대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만경강 하구가 바로 군산입니다. 만경강 하구의 양쪽에 있는 도시가 군산과 장항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군산항은 호남평야에서 나온 미국 수탈 기지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군산이 광복이 되고 난 뒤에는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일본이 남기고 간, 일본 제국지가 남기고 간 그 기록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 군산에 있는 근대 역사박물관, 그리고 뭐 거기 있는 일본인인 히로스가 살았던 집, 그리고 뭐 영화 촬영했던 뭐 초원 사진관,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한, 그리고 뭐 이제 군산세관,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이겁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적에는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식민지 근대 문화유산을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 신청을 해서 1등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뭐였냐면 처음에 사업을 했을 적에는 한 2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고 합니다. 2013년에. 근데 2014년대는 딱 2배가 왔어요. 41만 명.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82만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군산이 오랫동안 죽은 도시였다, 그랬는데 관광객이 군산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거를 그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은 거더라도 수업 창고도 그 수협 창고를 왜 째보선창이라고 해서 지금 커뮤니티 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7, 80년대에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항기 역사랑 결합을 해가지고 1899년 군산이 개항한 역사랑 결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미디어에다가 또 내보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걸로 해서 관광객들도 더 오게 되고 궁금해서 그런 게 이제 그 군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배다리 지역과 그리고 통영 지역 그리고 군산 지역에서 도시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얘기를 해본 이유는요. 우리들도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 강의 중에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이 효창마루 사업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다시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기 위한 탐구 과정으로서 그 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